이게 몰입도가 깨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지담이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어하니까 보면 어제 술 먹어보니까 어떻던데 지담이는? 너도 힘들었겠지만 지담이는 음, 많이 깨져 있을 것 같은데. 지담이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 지금 졌어. 괜찮아. 괜찮아졌고. 너도 이제 케어를 해야지. 너도 이제 올해 너무 연타석으로 터져가지고 응, 그러게. 어 너가 이제 버틸 수 있을지가 난 되게 그거 해가지고 그러면 오빠 내가 갸르랑 통화하고 다시 전화해줄게. 음 이렇게 응, 해서 아니 갸르는 아예 나 퇴출 당하고 나서는 되게 기회가 많잖아 언제나. 응, 응, 그때 가와이 형 하고 해가지고 그때는 근데 둘이 한 게 맞네. 가와이 응. 너너 응. 애매하네. 일단 한번 얘기해볼게. 얘기 한번 해봐서 약간 어떤 상황이고 이래서 미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한데 맞겠다. 근데 이게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제가. 그래, 알겠어, 어 알겠죠. 알았어. 음. 합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1번이 8번과의 리뷰 진행 취소를 요청합니다. 8번과는 이미 한 번 합방을 취소했었고 다시 잡은 합방이라 애매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8번에게 물어보겠다라며 전화를 끊은 후 8번에게 이 이야기를 통화로 전달했습니다. 여자들끼리 하자 이거 아니, 그러면서 내가, 목요일날 근데 나 갸르랑 하기로 했다. 어, 그랬더니 갸르 말고 지담이를 부르래. 어. 그러다, 전기랑 뭐 화해를 거기서 안 꺼서 뭐 눈물 지랑케 연병을 하는 거야. 나는 없는 척 했거든. 혁준 오빠 전화할 때랑 전기 전화할 때랑. 근데 막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니, 솔직히 말했으면 그럼 씨발 지네가 나 첫 화 때 욕먹는 거 보고 2, 3화 때 지네가 나를 불러주는 뭐 물어라도 보던가. 내가 불리할 때는 뭐 그런 얘기 1도 안 하다가 무슨 지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이제 울어보니까 무슨 우리가 화해를 시켜. 웃기고 있네. 씨발 개술하고 있네. 오빠, 통화 중이어서. 어어 뭐 나 어. 정기랑 통화해봤어? 정기랑 통화해봤어. 정기랑 아까 통화해봤어. 정기가 뭐래? 정기 뭐 어떤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뭐 나한테 전화한 거 얘기 안 했어? 그건 들었었어. 그래? 어, 근데 나는 그것 때문에 좀 기분이 많이 상했거든? 근데 응. 뭐 때문에 상한 줄 알겠어. 너가 왜 많이 상한 줄 알겠어. 근데 그것도 그렇고, 뭐, 그렇게 전화 끊고 나서 또 바로 다시 전화해서 또 사과를 하더라고. 음, 그러면서 뭐 리뷰를 같이 하재. 음, 자기가 먼저 리뷰 안 하겠다고 하다가 음. 또 바로 전화 와서 리뷰를 같이 하재. 내가 사과하라고 했어. 나한테 약간 물어보길래 그냥. 아, 그래? 내가 사과하라고 했어. 나는 그래서 별로 전기랑 같이 리뷰하고 싶진 않거든? 음, 응. 이제 그런 상황이구나. 그런 상황이야. 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진짜 욕 먹고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뭐 내가 이 지담이를 뭐 실드를 쳐주고 자기를 프레임을 씌웠다고 뭐. 음, 근데 다시 보기 보면 절대 그런 것도 아니거든? 진짜 근데 너무하다, 너무해. 근데 걔도 어려서 그냥 자기가 욕먹는 부분만 생각해서 또 그렇다 생각할 수도 있어. 걔가 또 그걸로 어리잖아, 욕을 나이가. 먹는 게 있어? 난 뭐, 아니지, 근데 걔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걸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면 걔는 약간 찍찍 꽂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내가 또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도 이건 아닌 것 같네요라고 딱 말하더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아직, 오빠 말은 듣는다는 거잖아. 내가 아, 나랑 통화할 때는 오빠, 음, 내가 아무리 말해도 얘는 음, 그걸 굽히지 않았어, 자기 거를. 음, 그래서 나는, 애초에 그냥 얘는 뭐, 지 의견을 굽힐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전화 와서 음,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리고 또 다시 뭐 오빠랑 같이 리뷰를 하재. 음. 그럼 내가 생각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 그렇지, 되게 애매하지. 존나 애매하지. 그리고 나서 또 오빠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막 전기랑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나도 기분이 안 좋아. 그렇지, 그렇지. 그치? 근데 막 뭐 그렇게 막 사이 안 좋게 하고 싶진 않은데 음, 막 나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일주일 내내 지금 욕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까지 막 오화해서 막 같이 리뷰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네. 음, 하면은 뭐 오빠랑 같이 하든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음. 뭐, 마음을 어떻게든 내가 돌리고 싶긴 한데, 그러면 너도 되게 힘들 거고, 오케이. 그럼 내가 한번 더
내가 좀 오늘 안에 그럼 내가 또 전화 줄게. 아니야, 오빠 내가 그냥 정기한테는 하지 말고 내가 정기한테 그냥 얘기를 아야 하지 마. 할게. 너 그러면 또 전화해서 싸울 것 같다. 아, 그래? 아니, 아, 그냥 내가 카톡으로 뭐 리뷰는 좀 힘들 것 내가 같다. 또 내가 얘기할게. 내가 하는 게 나은 오빠가 것 얘기하면 같아. 또 전하는 게 되잖아. 괜찮아? 나는 그게 그런 게 낫지. 싫어, 그냥. 그거 내가 할게. 내가 잘 말해놓게. 그래? 네. 알았어. 그럼 오빠가 잘 말해줘. 너 신경 너무 쓰지 말고. 알았어. 그리고 들으신 것과 같이 화가 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리뷰를 거절합니다. 4번은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하지 않고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별거 아니었다는 식의 발언을 하셨고, 심지어 제가 8번에게 녹취 부분을 악의적으로 짜집기해서 들려줬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합니다. 1번과 4번이 동료회가 있었다면 그 전에 다른 참가자들이 욕을 먹었거나 하는 부분에서 본인들이 리뷰 방송을 진행했을 때도 챙겨주며 편집된 부분들로 인해 최대한 욕을 먹지 않게 되는 태도를 전부터 보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게임 외적으로도 본인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뒤에서 움직이는 이기적인 모습에 많은 실망을 했고 4번에게 악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저분들이 주장하는 바는 제가 뒤에서 정치질을 하고 자신들을 묻으려 했다고 하는데 정치질을 한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진짜 정치질 하신 분과 다른 참가자분의 통화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파이한테 들었고 정기한테 들었는데 별게 없어. 그냥 뭐 약간 그거야.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로 약간 그거 하지 말라고 중간에 뭐 감정 싸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논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은 없었던 걸로 내가 알고는 있는데 모르지. 내가 너 안 들어봤으니까. 네네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때 집 가고 있는 길인데 갑자기 방문해서 그랬다고 하길래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파이한테 개인적으로 감정이 안 좋아. 내가 다른 애들은 난 전부 다 이해가 가고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와줬는데도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결을. 전화했었네. 뭐 자? 아니, 일어났어. 이제? 그렇게 일어났어. 아니, 운동 갔다 와서 진짜 나가봤어. 다들 누웠어. 혁준 오빠랑 뭐라고? 혁준 오빠랑 통화했어. 그래? 어, 언제 발- 했는데? 내가 운동 중이었을 때 한 2시인가? 그때쯤. 음. 별게 없고, 음. 파이가 뭐 할 거냐. 나도 몰라. 나 파이랑 연락 안 해. 뭐 이랬어. 파이가 뭐 할 거냐 물어봐? 그래서 내가, 나 몰라. 나도 피해자야. 뭐 이랬어. 뭐야, 씨. 불닭각이야? 나도 피해자야. 나도 피해자야. 나도 몰라. 나도 지금 엠판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사람들 내 지금 어그럭거린다고 뭐 하는데, 그래가지고, 나도 몰라. 나도 지금 머리 아프다고. 제가 배틀그라운드 대회에서 하차를 하고 울면서 방송을 종료한 이후에 2번이 저의 집에 와주었고 위로해주던 중 1번에게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서 연락한 통화 녹취록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미 다수의 출연자분들은 제작진분들과 한편이라고 생각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1번에게 제가 있던 상황들을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1번은 거짓말을 하면서 정치질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끝까지 계속 참았었고 다른 출연자들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하면서 제가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고 이간질 및 정치질을 하는 모습에 질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치질을 따로 한 적도 없고 저와 다른 참가자들이 편집 때문에 욕을 먹을 때에도 몇몇의 참가자가 본인만의 이득을 위해서 뒤에서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할 때에도 이런 내용들을 전부 공개하지 않고 그냥 혼자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 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8번은 8화 방송 직후 저에게 전화해서 울분을 토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다른 참가자가 오해를 받거나 비난을 받을 때는 편집에 대해 아무 말도 없다가 자신이 한 발언으로 큰 비난을 받을 것 같으니 바로 PD에게 전화를 걸어 편집에 대한 불만을 표출합니다. 야르야, 괜찮아?
남자친구랑 같이 있어? 응. 좀 진정하고. 진정하고. 너가 뭐 이야기를 할 때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울지 마. 왜 울어? 네가 씨발 뭘 잘못했다고. 잘못 억울하니까 우는 거야. 그러니까 억울해도 울지 마. 억울하면 씨발 그냥 진짜 더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지. 아니 무슨 샤넬백을 갖고 나한테 뭐라 하냐 사람들이 상범이 들어오자마자 샤넬백 사고 싶어서 왔다고 하는데 응. 근데 사람들이 왜 파이는 돈을 잘 버는데 막 응. 어쩌고저쩌고 나온 거였어. 나는 파이가 돈이 많은 줄도 몰랐고 나는 너가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도 몰랐어 안에서 난 네가 누군지도 몰랐어. 응. 그래가지고 아까부터 샤넬백 때문에 지금 너무 악플이 너무 심해 너무 짜증나. 내 나라 가고 싶어 그 정도 너무 힘들어. 잠깐만 봐요. 내가 시덕이랑 대화해야 될 것 같아. 누구라고? 김시덕이랑 어. 통화해서 어. 내 남자친구 부분을 내냐고 내 허락 받았냐고. 아니 저기 뭐야. 갸루야 그러면은 일단 꼭 녹음해놔. 알겠어. 알겠지? 무조건 녹음해놔. 알겠어. 어. 일단은 알겠어. 잠깐만 내가 다른 핸드폰으로 전화할 테니까 너도 들어 그냥. 그래.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피디님, 네네. 왜 내 남자친구 얘기를 하신 건데요? 제 허락 받으셨어요? 이거를 저희가 허락을 받아야 되는 부분일까요? 내 남자친구 얘기는 왜 거기서 나온 거 그렇게 많은데 왜 내 남자친구 얘기 나온 부분만 갖다 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그건 사생활이잖아요, 그거는. 적어도 그 정도는 허락을 받아야죠. 일단은 미안해 기분이 나쁘셨으면은 되게 죄송합니다. 네, 죄송한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리고 거기서 네. 오빠랑 헤어져야겠네. 나는 모자한테 또 그딴 식으로 많이 나오니까 어차피 지금 민심이 개빡친 지금 거기서 내가 사오고 이런 것만 나오고 나란 이룰이랑 사온 게 하나도 안 나오고 내가 박준영한테 사과하는 것도 안 나오고 이 편집 왜 이렇게 개 같냐고. 나 지금 나 너무 자살하고 싶다. 피디님 그거 책임질 거냐고. 이 편집이 왜 그러냐고. 왜 내가 남자친구 얘기까지 다 까야 되냐고 오늘 밤에. 일부러 약간 여자애들이 그 욕 먹이려고 한 편집 같은 느낌이야 이거. 웬만하면 말을 안 하고 아끼는 애인데 나 여태까지 한 번도 뭐 때문에 전화해서 뭐라 한 적이 없어요 비디님한테. 딱 한 번이라도. 근데 이거는 좀 심하다 비디님. 여태껏 다 잘렸다가 막판 이렇게 하시는 건 뭐예요?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진짜 한 명 죽어가야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 다들. 저는 제가 모든 거짓된 허위사실 유포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을 때에도 저보다는 다른 참가자분들을 생각해서 그분의 해명을 도왔습니다. 카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사자도 저에게 덕분에 살았다며 고마워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생업을 도저히 진행할 수 없었고 엄청난 피해를 입는 상황이 왔을 때 이분은 저와 마지막 통화를 이렇게 합니다. 연락하자. 집에 가서 연락할게. 내가 그리고
뭐 이렇게 정리하고 너한테 뭐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고 할게.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정리하고 아, 뭐 그러니까 나도 너한테 피해를 주기가 싫어서 그리고 피해 줄 내용도 없긴 해. 왜냐면 다 근데 이거는 내가 딱 부탁한 게 하나 있어. 음. 뭐, 나랑 이제 통화하는 내용이거나, 이런 것들을 좀 누구한테도 안 갔으면 좋겠어. 그 부분을 좀 부탁을 할게. 어차피 너가 다 녹음되는 거 내가 알고 있고, 누구 불러도 내가 다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누구한테도 공유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거는 나랑 너의 개인적인 말이고, 나도 너랑 말을 할 때 누군가한테 말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약간, 내 입장을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야, 개인적인 얘기를 나는 절대 뭐 너의 알고는 목소리를 있는데, 까진 않아. 알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는 서로 간에 뭐 누군가 얘기도 했고 우리는 뭐 전기 얘기도 했고 혁준과 얘기도 했고 뭐 제작진 얘기도 했고 다 했잖아. 그런 부분들까지 나는 내 목소리를 내가 인터넷상 이런 데서 듣고 싶진 않아요. 저에게 뒤에서 이간질하고 정치질을 한다고 하신 참가자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제가 본인들을 묻으려 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저를 죽이려 한 겁니까? 당장은 안 떠오르는데. 그럼 저거 하나 여쭤볼게요. 공혁준 씨가 공혁준 씨가 정보를 사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오롯이 개인의 딱 아이디어였던 거예요, 혁준님의? 아, 그럼요. 예. 갑자기 딱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원작자분도 깜짝 놀랐다고. 아, 예, 맞아요. 그거를 한번 전화를 드리고, 가격을 얼마나 측정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원작자분도, 공혁준 그 사람이 되게 천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원작자분께서도 이 기획을 하실 단계에서 그 정보에 대한 생각을 하셨던 적이 있다고? 아, 맞아요. 원작 웹툰을 그리기 전에, 자기도 주인공이 정보를 산다.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써보고, 뭐 지었다 썼다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혁준님이 정보를 사가지고, 많이 놀랬다. 내 생각하고 똑같아서. 예. 근데 저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정보를 산다고 했을 때, 이건 생각지 못했는데, 그럼 이거 가격을 어떻게 해야 되지? 가격 설정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쵸. 가격 책정은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일단, 얼마 정도로 혹시 기획을 했었냐. 그러니까 적었었냐 하면서 원작 작가 형님한테 총화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회의를 통해서 가격을 알려드렸었죠. 위에 인터뷰를 보시면 진용진 씨는 분명 룰북을 공혁준님 혼자만의 생각으로 구매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룰북을 구매하기 전 상황을 당시의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으면. 정보는 못 사나? 얼마까지 살 것 같아? 정보요? 8일 정도로? 100만 원? 100만 원? 아, 근데 100만 원 너무 싸긴 하다. 1000만 원이면 좀 고민하지 않을까요? 간 아니고 그냥 그걸로 하면 아, 저 합해서? 그죠. 100배 감안해 10만 원? 연동이 당근 가격 안 눌렀더라. 했다? 전기 빼고. 혹시 정보도 판매합니까? 8일이 물음표의 정보 같은 거. 여기 게임 시작 8일차부터는 이라는 물음표에서 일주일 뒤에는 규칙이 또 바뀌겠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 정보가. 네, 그러면 제가 10시 정도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한 점을 확인하셨나요? 자세히 보시면 정보를 구매하는 부분에서 편집이 튀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 편집점이 튀었을까요? 구매가 가능한지 물어보는 장면에서 알려지면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동일한 방송에서 정보를 구매하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고통이었어요. 룰을 사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룰을 보고 나서도 고통이었고 실제로 포기도 하려고 했었고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뭐 결국 사게 됐죠. 결국 뭐 승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생각해도 저건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 저 산 거는. 예. 우선 소주 한 병. 예. 소주 한 병이요. 영상에서 1번님의 인터뷰 장면과 술을 구매하시는 장면을 보면 자진퇴소까지 생각을 하셨다고 하고 무언가 큰 고민을 하시고 술을 드시기까지 합니다. 어떤 고민이었을까요? 단순히 룰이 상대방을 떨어뜨려야 하는 룰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3번님의 주도하에 다른 참가자들이 본인을 자진퇴소시키려 했다라고 위협을 느껴서 본인이 승리를 하기 위해 정보를 구매하신 건데 다른 참가자를 떨어뜨리는 것에 부담을 느껴 자진퇴소까지 고민을 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집단 퇴소 후 촬영이 재개됐을 때 왜 여자 참가자들은 단지 정보를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속적인 거부감을 드러내고 1번과 4번을 반드시 탈락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녹취는 집단 퇴소 후 저희 집에서 진용진, 제작진, 1번, 2번, 5번, 6번, 8번 참가자가 있던 상황에서 1번 참가자가 어떻게 정보를 사게 되었고 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제작진은 1번, 4번 참가자들 중심의 편집을 하였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도 화가 났던 부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마지막에 담배 피고 나와서 10분 생각하고 퇴소를 할지 말지 자진 퇴소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리고 혼자 담배를 피러 가시라고 했는데 남자 참가자분들이 아 우리도 담배 피니까 가라 해서 처음엔 말렸다가 그냥 보냈잖아요. 그러고 난 이후로 와서 말이 달라졌어요. 근데 근데 들어보세요. 끝까지 얘기하세요. 네, 말이 달라졌어요. 원래는 안 사려고 했다. 처음에는 샀고 그 다음에 사고 난 이후로 뭐 어쨌든 뭐 결국 정보 공유권도 뭐 뭐 사서 했다. 근데 나중에 저희가 나와서 정말 이건 너무 말도 다르고 제작진도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끼리 솔직히 말하면 나오자마자 어차피 우린 끝났으니까 제작진 분들이랑 얘기를 했어요. 죄송한데 이거는 제작진의 개입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주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보 공유권 팔아줬냐 아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혁진님이 거짓말을 한 입장이 됐어요. 저희한테 10분 있다가 말을 하신 게 그게 맞아요? 다시 한번 그때 상황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때랑 달라진 게 그때 흥분을 해서 또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확실하게 그때 상황 얘기해 드릴게요. 우선 아까도 얘기했었죠. 전날에 6시쯤 6시 제가 6시쯤에 전화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5시 한 45분 전화로 여러 가지 좀 물어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뭐 되는 게 있나 툭툭 찔러보고 있었다고 아시잖아요. 뭐 가격 물어보듯이 찔러보고 있었는데 이게 정보를 살 수가 있냐 그랬는데 정보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원하시냐 약간 물음표에 대한 정보가 우리가 알고 싶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였잖아요. 솔직히 정보라고 묻는다면 물음표에 대한 정보를 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혼자만 알고 있다면이란 제가 가정을 붙이니까 15분 뒤에 고민을 좀 하시던데 15분 뒤에 전화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때 왜 시간을 기억하냐면 15분이 지나면 6시가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그러니까 계속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근데 이게 팔 수는 있고 이거는 지금부터 다른데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그때 우선 이거에 대해 사는 거 자체부터 시작을 해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살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것도 말하면 안 된다. 오케이 우선 뭐 사는지 안 정할지는 나중에 정하는 거니까 우선 고민을 좀 하고 있자. 무슨 게임은 게임이고 그리고 이기려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정보가 그냥 이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고민을 좀 하다가 근데 아무래도 저는 4번이랑 아무래도 되게 친하고 같이 지냈잖아요. 그래서 4번한테는 약간 설거지를 같이 하면서
내일 또 가격이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놀라지 말아라 정도를 얘기를 했어요. 딱 그 정도. 그 정도를 얘기를 하고 방에 들어가서 그때 저녁 10시쯤에 들어가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담배를 피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결국 사겠다고 얘기를 하고 끊고 그 다음에 1분도 안 돼서 다시 수화기를 들고 안 사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다시 끊었어요. 그리고 다시 끊고 다시 이제 근데 담배를 한 대 살라고 다시 들었는데 다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 4번 분한테 얘기를 한 정보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보가 좀 흘러간 거잖아요. 이게 정보가 흘러갔고 사신다고 또 얘기를 했으니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근데 인정을 해줘야 돼요. 맞죠? 예. 그럼 그거는 처음에 사줬다고 하셨다고요? 사겠다고 한 다음에 바로 끊은 다음에 바로 제가 안 사겠다고 그럼 했어요. 환불이 안 되잖아. 그건 아시잖아요. 아직 도착을 안 했으니까 저는 환불이 된 줄 알고 뭐 다른 먹으면 되잖아요. 아직 도착 안 됐으면. 저희 그때쯤에는 다들 알고 있었어요. 주문할 때부터 환불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종이가 온다고 했는데 종이가 온다면 종이로 아니 주문할 때부터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시점이에요. 안 산다고 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셨고 주문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으면 환불이 그건 넘어갑시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우선 근데 이미 저 샀다고 했다는 거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샀다고 했다는 거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 시점이죠. 아니요. 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 아까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 어거지로 샀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환불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 안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그럼 거짓말 치신 그러니까 거네. 거짓말이 아니라. 아니, 그냥 4번 낮출게. 저도 낮출게. 네네. 화안 내고 저도 낮추고 또 아까처럼 그렇게 낼 수가 있으니까. 이게 가늘고 가지 말고. 이게 제가 되게 고민이 됐던 거죠. 저도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요. 어떤 느낌. 이게 방송적으로 이게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고민 때문에 산다라고 했다. 바로 후회하고 바로 들었던 거죠. 아시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근데 어거지로 샀다라기보다는 환불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 어쩔 수 없지라는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그때 솔직히 감정은 저도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우선 종이를 그때부터는 사장님한테 얘기했던 정보공유권을 제외하고는 비슷해요. 정보공유권 제외하고는 아까 그 룰북도 보여드렸잖아요. 그것도 거기서 온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한번 종이가 하고 이거 왜 내가 하필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장님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 4번 한 끼를 가서 4번 우선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벌어진 일이고 공유가 안 된다고 처음에 했었는데 그게 내가 너무 황홀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보 같은 거 이제 전혀 없다. 그리고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보 공유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계속 회의를 했나봐요. 그 정보 공유에 대해서 그 정보 공유 자체에 의해서 그거는 확인을 해줘야 돼요. 정보 공유 자체에 의해서 회의를 하고 몇 분 뒤에 전화를 주셨어요. 정보 공유 하셔야 된다. 무제한이다. 대신 마음먹기로 하면 문을 좀 하다가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여는 데까지도 되게 많은 고민이 좀 들어갔습니다만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굳이 아니 밖에 그 얘기를 흘려드릴 수도 있고 되게 안전하게 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저녁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남자들밖에 없어. 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담배를 피면서 근데 우선 배제를 했던 거는 녹취록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제작진과 저는 1번 참가자가 8회차 정보를 구매하려고 한 점은 정말 게임적으로 똑똑한 플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있습니다. 제작진은 1번에게 8회차의 정보를 구매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1번은 제작진에게 혼자만 알고 있겠다는 딜을 하게 되고 제작진은 회의를 하더니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이 부분에서 1번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1번은 플레이어고 방송 내에서 최고의 활약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고민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제작진은 이 거래에서 1번만 가질 수 있는 특혜를 줍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 구매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점입니다. 만약에 팔지 못하던 것을 팔기로 결정했다면 모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출연자들에게 공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타 참가자들이 구매 의사가 있었을 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공정성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작진은 오직 단 한 사람에게만 정보를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고 이는 게임 내의 형평성을 깨는 것이고 특정 출연자만을 밀어주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만 알겠다는 조건으로 얻은 혜택을 바로 4번에게만 이야기를 함으로써 본인이 제작진에게만 받은 특혜에 대한 명분도 깨졌을 뿐더러 이미 둘은 모종의 관계를 제작진이 인정해준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1번님이 왔다 가신 후 1번님의 말이 진실인지 알기 위해 정보를 구매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인터폰으로 물어보았고 제작진 분께서는 처음에는 구매가 된다고 하시다가 다른 분께서 바로 전화를 가로채시더니 구매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집단 퇴소 상황 후 진용진님, 제작진분들과의 말다툼에서 나온 기록입니다. 또한 공정한 편집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혜택 등의 내용까지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개입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실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랑 전화 통화하실 때 실수가 있으셨어요?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일단 드릴게요. 네, 말씀. 그러니까 저는 정보 그 공유권을 살 수 있나요?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네,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다른 분이 갑자기 바꾸시더니 그런 건 뭐 없습니다. 그런 거 자체가 없습니다. 뭐 살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룰이 바로 바뀌는구나. 왜냐면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신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잘못 말했구나, 실수구나 이렇게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룰을 바꿨구나 방금 이렇게 생각이 드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거를 만약에 실수셨으면은 저한테 바로 방금 전에 살 수 있다고 말한 거는 이건 제작진의 실수고, 그러니까 없는 얘기니까 이 게임을 참여하는 데 있어서 혼동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런 멘트가 전혀 없으셨어요. 전혀 없으셨고, 그래서 저는 룰이 계속 바뀌는 거에 대한 불만이 좀 쌓이기 시작했죠. 네. 그 오늘인가요 혹시? 오늘이었을 거예요. 오늘이었어요. 네, 왜냐면 이제 그게 저한테는 중요한 게 정보 공유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도 안 했었고, 네, 그래야지 저도 이제 하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형평성, 공정성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또 실제 방송본을 보시면 1화부터 4번이 2번에게 무시당하는 모습, 1번이 담배 문제로 소외당하는 모습, 담배 문제로 1번과 4번만 광장에 서 있고 다른 참가자들이 2명만 소외시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며 문을 잠그고 이야기한다라는 인터뷰를 그대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문을 잠그지 않았으며 일방적인 약자로 묘사되는 편집과 남녀 4대4 구도로 다투게 되는 과정에서 남자가 먼저 떨어지면 여자들이 무조건 남자만 다 떨어뜨릴 거라는 등의 편집이 있었습니다. 남녀 4대4 구도를 예로 들었을 때 방송에서 여자들이 먼저 4명을 엮어서 남자들을 배척한다 형식으로 송출되었지만 먼저 남녀를 이야기한 것은 1번과 4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나온 대로 저는 7번님의 리더십이나 공동체로서의 마인드가 맞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관계가 있던 상황이었고, 방송에서는 편집이 되었지만 3번은 1번에게 얻은 정보로 8번과 모종의 이야기를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녹취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힘듦이 이제 표출되시고. 힘듦이 표출됐다기보다는 그래서 저는 또 생각을 했어요. 이거 그러면 혁진님이 혁진님이 거짓말을 하신 거고 어떻게 해서 하는 거니까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그리고 저 말고도 또 다른 사람들 다 좀 알고 있더라고요. 정보로 알게 됐더라고요. 나는 먼저 알고 있었어요. 저는 거의 몰랐어요. 그건 알고. 알고 있어. 그 반응만 봐도 알고 있어. 아예 몰랐던 걸 반응만 보고. 나는 오히려 아침부터 알고 몰라서 너무 흥분을 했었어. 저요? 저요? 아니, 네. 이번님이. 네. 지담님이 너무 흥분을 했었어 그때. 나는 그 보자마자 알고 있었어. 그 표정이 다 보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난 아침부터 알고 있었어. 알아요. 3번님이 말씀해 주시면 알고 있어요. 네. 그분이 와서 나한테 이제 뭐 밤에 어떤 사람이 자기 방에 와서 얘기를 해줬는데 뭐 너를 먼저 탈락시킬 거다. 3번이? 나를 먼저 남자들이 8번을 먼저 탈락시킬 거니까
너는 나만 믿어라 뭐 이런 식으로 나한테 와서 말하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한 건 뭐였냐면 그때 교집합을 3개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방송을 보면 제가 2시 40분경에 여자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서 남녀 구도로 이끌어 간 것처럼 편집이 되어 있지만 실제 무수정본에서는 이미 아침에 3번도 8번에게 따로 접촉을 하고 룰을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남자를 탈락시키고 여자들이 남자들을 먼저 다 떨어뜨리려고 하는 계획을 짠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 8번도 3번과의 유대 관계가 있었고 저도 7번과 유대 관계가 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7번도 분명히 인터뷰에서 저하고의 커넥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각자의 승리 계획이 따로 있었던 상황이고 1번의 자진 퇴소를 요구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남녀 구도로 변질이 된 것은 집단 퇴소 이후인 걸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단 퇴소를 한 이유도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황에서 4번의 정신과 발언과 예고편에 나온 1번의 폭력적인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서 집단 퇴소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시청자분들이 보신 내용처럼 남녀 구도가 아닌 1번, 4번 연합, 6번, 7번 커넥션, 3번, 8번 커넥션 등 여러 복잡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 출연자분들의 거짓 폭로에 제작진과의 관계에 대해서 저의 입장에서 추론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작진은 방송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보 판매에 대한 개입부터 진용진 씨가 3번을 만나는 과정 등 여러 가지 방송에 송출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편집하고 조작 논란을 없애고 싶었던 것이 가장 컸을 문제이고요. 그리고 방송이 흥하려면 실제 촬영 초반 1번, 4번이 정보 구매에 대한 내용을 부각시키고 저를 그 작전을 방해한 빌런처럼 묘사해야 더 재미있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편집 방향이 이렇게 나온 것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순간에 모두가 다칠 수 있기에 그냥 나 혼자 욕먹으면 되겠다 싶었고 개인 방송에서 진행되던 컨텐츠들에서 저로 인해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악플과 비난들을 혼자 버티기 힘들었고 중립적이지 않은 편집 등으로 제작진분들에게 편집에 대한 불공정을 표출한 5화 이후부터 4번의 비협조적인 합방 때의 태도, 녹취에서의 태세 전환, 8번의 상금 분배 폭로, 5번의 사전 동의 없이 진행된 단체 카톡 공개, 칼춤님의 저에 대한 거짓된 허위사실 유포와 날조, 4번의 저에 대한 인성과 무릎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날조, 8번의 거짓된 진술과 사과 등 모든 것들이 이어지며 저의 이미지와 앞날을 훼손하는 듯한 행동들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 외에 다른 분들을 공격하신 출연자분들은 왜 모든 공격의 화살을 제작진이 아닌 저로 삼았을까요? 1번과 4번은 정보 구매 과정이 공개되면 안 되기에 제작진의 편집에 문제를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을 진행해주니 더 좋았을 것입니다. 5번은 8번의 닥터스탑에 대한 내용이 폭로되면서 싸운 영상만은 보여지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8번은 여자들이 모두 욕을 먹던 상황에서 5번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저와 2번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본인은 욕을 먹지 않고 대세를 따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가 방금 생각한 의문점들이 다르다면 제작진분들과 관련 출연자분들은 전에 들은 말이 아닌 명확한 증거를 토대로 정확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에 관여된 모든 분들에게 한마디 드리자면 본인들이 살겠다고 하시는 행동들 모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영상이 제작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잘못이 되면 생길 손실이 크신 제작진분들 이해합니다.
하지만 본인들만 살겠다고 함께 출연하고 고생한 출연자 한 명을 아예 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하는 행동에 대해선 도를 지나쳤고 용서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해명한 내용들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저의 억울함을 더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제가 준비한 영상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준비한 영상이기 때문에 녹취 자막 같은 부분은 넣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 바로 유튜브에 녹취 풀 버전을 올릴 예정이니 여러분들도 좀 보시고 다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나머지의 내용들도 정말 많은데 제가 따로 또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오늘. 근데 채팅방 이런 물타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직 좀 정리가 안 되셔서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시는구나 라고 많이 느꼈고요. 오늘 영상이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차근차근 제가 뭐 정리를 하든 뭐 시간 순서든 사건 일어난 순서든 정리를 해서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계시니까 그냥 일단 뭐 얘기를 좀 더 해드리자면 보강을 할게요. 네, 보강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자, 첫 번째는 섭외가 돼서 미팅을 하자고 하셨고 저는 미팅이라는 단어가 앞으로의 촬영에 대한 논의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하지만 제작진분들은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던 지원자 인터뷰 촬영이라고 하면서 지원자인 것처럼 촬영에 응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무수정 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용진 님이 저에게 지원하신 이유가 뭔가요? 라고 여쭤봅니다. 저는 미팅인 줄 알고 간 자리에서 그렇게 인터뷰를 하시는 걸 보고 당황을 해서 저는 섭외받아서 왔는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걸 공개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저 말고 이제 2분 정도 나왔던 지원자 인터뷰 촬영 영상을 보면 간절해 보이지 않거나 조금 당황하고 어정쩡해 보였던 것도 이것 때문이고요. 집단 퇴소에 대한 충분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제 그 공혁준님 방송에서 여자 참가자들이 집단 퇴소 이후에 예고편에 나왔던 돈 따러 왔다며 삐삐삐들아 하며 소리 지르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영상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촬영이 끝났다고 해서 안 찍으셨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도 카메라로 찍으면서 촬영하시는 그 스태프분들이 따라오셨고요. 저희는 찍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박진감 넘치는 장면을 담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방송에 송출된 그 장면 이외에도 1번과 4번 참가자들은 저희가 이제 게임이 끝난 상황이죠. 끝난 상황에서도 밖에서 다 들릴 정도로 저희에게 심한 언행을 하셨던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충분하려면 제작진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화 때도 다른 참가자를 빼자고 하면서까지 합방을 해서 서로 실드를 쳐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1번님께서요. 이거는 또 다른 내용이고요. 저를 도와주러 혹은 세탁해주러 왔다고 하시는데 저는 합방을 원한 적도 없고 세탁을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저의 그때 당시의 상황을 알면서 친한 척하고 사이 좋은 척하면서 좋게 마무리할 생각만 하시며 저를 도와주러 왔다라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네, 그런 식으로는 말씀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당시 7화 리뷰 합방을 지금은 비공개해 놓은 상황인데 이 방송이 종료된 즉시 공개로 돌려놓을 테니까 좀 순서대로 좀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보시고 다시 한번 봐주시면 제가 왜 그렇게 리뷰 방송에서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계속 물어보고 오히려 사과하시기로 한 분께서는 당황하시면서 말을 돌리려고 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날조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너네 나락 가겠다, 너 나락 가겠다 축하해라고 말을 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네, 혹시라도 제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게 있으시면 확인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엠빵과 공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집단 퇴소 전에 이미 남자 참가자분들은 게임 내에서 상금을 나누는 등 이야기를 하다가 공증을 쓸 수 있냐라고 제작진분에게 여쭤봤고 제작진분께서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금을 나누는 것은 애초에 금지사항이 아니라고 저희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파이 우승 계획이 세워지게 된 거고요. 제작진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어느 정도 그냥 프라이버시를 좀 희생할 수밖에 없는 340시간 동안 연속 촬영을 강행을 하는데 그런 대형 프로젝트인데도 불구하고 참가자를 방에 먼저 넣어놓고 사전 조율 없이 계약서를 주시면서 제가 그 계약서에 대한 부분도 첫날에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수정해달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나중에 수정해드릴 테니 일단 사인해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저는 수정된 그 계약서 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 영상 가지고 계실 테니까 공개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원래 여러분들이 아시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저희 참가자들에게도 분명히 1화부터 8화까지만 영상이 나온다. 그 뒤로는 어떠한 영상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개인 방송과 리뷰에서 제작진분들에게 편집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락을 드리자마자 7화 예고편에서부터 출연자 보호 멘트와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비하인드 영상이나 머니게임 스페셜 등등 업로드를 하겠다는 댓글 공지가 올라왔고요. 칼춤님께서는 그 때가 온다면 이야기를 하겠다며 입이 근질근질하다고 하셨죠. 네,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충분하게 협박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에서 계약서 상에 나와 있어요. 조항이 출연자의 명예 또는 인격을 훼손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선의의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제작진분들은 과연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인지 저는 묻고 싶고요. 오히려 그분 칼춤님이 말씀하셨죠. 파이님, 편집을 그 정도 해서 그렇게 착하게 나오신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제가 만약에 더 심하게 욕을 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다 공개를 해주세요. 네, 어떤 부분이 저를 그렇게 좋게 편집을 해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제가 욕한 부분만 공개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싸웠던 상황이나 전체적인 상황을 풀 버전으로 올려주시면 정말 감사할게요. 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 방송에서 그냥 다 말하고 가려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사실 확인이 되지 않고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내용으로 좀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아요. 하지만 그분들도 책임을 감당하시려고 그렇게 올리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채팅방을 계속 보고 있었던 입장이고 이 영상을 정말 급하게 준비했어요. 원래는 이렇게 할 생각도 없었고
저도 그냥 아프리카에서 방송하면서 그래 뭐 내 입장만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은 아예 모르시는 상황이고 저는 그냥 무작정 비난을 받는 상황이 왔죠. 그로 인해서 아프리카에도 저랑 연관이 되거나 저랑 같이 방송을 하면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저도 방송을 진짜 진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라도 준비를 한 거고요. 뭐 이 영상들이나 저의 말을 오늘 보시고 여전히 뭐 욕을 하시거나 비난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다 이해하는데 저는 3개월, 4개월 전에 진행을 했던 컨텐츠로 지금 제가 저를 좋아해 주시고 저를 믿고 기다려 주시는 팬분들한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저의 팬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난과 또 조롱을 받으셨었고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그냥 말을 못하고 계속 뭐 욕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오늘 민심을 돌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저의 감정, 뭐 다른 사람들의 감정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폭로 같은 얘기를 하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다 피해가 가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냥 뭐 너 파이라서 너라서 그렇게 편집을 잘 해준 거고 더 나오면 비하인드 컷에 뭐 더 나오거나 하면 네가 죽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 뭐 그렇게 쉽게 막 그렇게 죽는 사람도 아니고 네. 죽지 않을 거니까요. 공개할 부분들은 그럼 공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되게 오랫동안 긴 영상 봐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이거 준비하느라 굉장히 좀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한 사과문 있죠. 그 사과 영상에서 제가 정말 깨달은 거는 이런 것들을 말을 하지 못하고 저만 알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시청자분들은 뭐 30-40분 되는 영상에 8화까지의 내용을 보시며 당연히 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왜 나를 몰라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악플들이나 그런 것들에 멘탈이 많이 나가서 시청자분들한테 뭐 조롱을 하거나 이런 행동을 했던 것들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네 죄송하고요. 그때 당시에는 저는 내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모르시는데 내가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될까? 내가 사과를 하면 이런 부분이 다 없어지고 인정이 되는 건데 사과를 하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렇게 좀 늦어진 것 같아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의 일들을 보면 저도 충분히 지금 데미지를 많이 입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한테 말하기 전까지는요. 오늘 방송을 켜서 이 영상을 급하게 준비한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 방송에서 울면서 억울한 부분을 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진짜 실제로 억울한 부분들이 많았고요.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기울어져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믿어주시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증거나 뭐 녹취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전세 그 계약 사기를 당할 때부터 저는 자동 녹음으로 해놨었어요. 그래서 통화 내용이나 이런 거는 뭐 녹음할 거야 이렇게 해서 녹음은 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상황실이나 뭐 저희 집에서 녹음을 했었던 상황은 정말 그날 당시 상황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이 치닫았었어요. 예. 저희도 물론 여자 참가자들도 욕을 많이 하고 서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전부터 저는 제작진분들에게 공정하거나 이런 개입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녹음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왜냐하면 지금 모든 영상들이나 그 오디오, 그 머니게임 안에서 촬영된 그런 것들을 다 제작진분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말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실제로 많이 바뀌었고요. 정말 예를 들어서 제가 시사회 때 본 영상이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였어요. 편집은. 그것도 제작진분들도 인정을 하셨는데 뭐 싸우는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 거는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잘못을 했고 서로 잘못을 한 거니까 뭐 남자 여자 이런 걸 떠나서 서로 잘못을 했으니까 내보내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말 상대방에게 힘든 부분을 약점 삼아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시사회 때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혀 나오지 않고 갑자기 저와 지담이가 쌍욕을 하는 부분만 시사회 때 나가게 돼요. 근데 아까도 그 영상에도 나왔지만 그때는 그냥 시간도 많이 지났고 뭐 이거를 뭐 따로 얘기한다 해서 편집에 진짜 개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래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또 그걸로 인해서 그 장면이 나가게 되면 그 친구가 정말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넘어가려고 했었던 거고 그래서 실제로도 참고 있었던 거고요. 근데 그분이 먼저 저에게 이제 자극을 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제가 생각할 땐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전화를 거셨고 그래서 저는 그 제작진분들에게 연락을 드린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뭐 편집에 대해서 뭐 이런 거는 전혀 말한 적이 없고요. 집단 퇴소 시 장면 남아있는 영상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뭐
타이밍이 참 적절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그런 영상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봤고요. 하지만 저는 그게 없다고 하시면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카메라와 모든 카메라, 오디오 이런 것들이 다 녹음이 되는 상황이었어서 전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 공개하셔서 저한테 뭐 피해가 될까봐 공개를 안 하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투명하게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도 영상을 다 같이 보니까 뭔가 시청자분들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순서도 많이 바뀌었고 뭔가 저도 막 갑자기 이렇게 준비를 한 거다 보니까 굉장히 좀 미숙한 부분들도 많았고 당장은 좀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아까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제가 억울했던 부분이나 이렇게밖에 올 수 없었던 상황들을 천천히 좀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그래도 되게 오랜만에 방송을 키는데 준비를 하는 동안 가장 걱정을 하게 된 거는 제가 어떤 거를 준비하고 있는지 뭐 다른 참가자나 이런 분들에게 계속 뒤에서 전화로 물어보고 하시는 상황이라서 사실 뭐 그냥 가만히 쥐죽은 듯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어떤 걸 준비하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뭐 지금 무릎을 꿇었다. 뭐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해서 뭐 여자분들이 뭐 휴식을 취하면서 뭐 랍스타도 먹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저에 대한 정말 그런 안 좋은 그런 여론들이 굉장히 더 많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대처하실 게 뻔해서 그 대처하시는 거를 막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준비를 하고 공개를 하려고 한 이유고요. 대처를 하실 거면 정말 깔끔하게 그냥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명이나 아니면 뭐 정말로 제가 뭐 잘못 이야기를 했거나 없는 사실을 주장을 했거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작진 측이나 남자 참가자들 분들 중에서 그리고 또 여자 참가자분들도 잘못된 사실이나 제가 뭐 그런 게 있다면 해명 영상 올리시고 뭐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연락을 하셔도 되고요. 네. 팬분들께 너무 죄송합니다. 팬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그래도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영상 봐주시고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든 저는 민심을 돌리려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말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영상이 너무 좀 저희도 진짜 막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갑자기 막 준비하려 한 거니까 좀
많이 부족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없었고. 이미 저는 그런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있고, 그런 상황에서 빨리 대응을 하지 않으면 쟤는 저런 애지, 저런 애야 라고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는 그렇게 남을 거니까 최대한 빨리 해명을 하고 싶었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네.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랜만에 좀 근황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모르겠네. 보여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네. 저는 아마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제 당분간은 좀 방송을 쉬거나 아니면은 좀 저도 좀 뭐 이렇게 멘탈 좀 치유를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때 동안 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당분간은 그 방송을 진행하면서 채팅방을 아마 녹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캠에 막 보이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 나도. 제가 그 약간 그 말주변이 없나 봐요. 말주변이 좀 없어갖고 이런 거 정리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딱딱딱딱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오늘 안 돼서 약간 더 그러셨던 것 같고, 그 녹취록이 막 중간에 뭐라고 해야 되죠? 빨라지거나 약간 변조됐다라고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도 있을 건데 그 부분은 제가 너무 길어서 약간 올린 거고요. 그 안 올린 거는 그대로 이제 올릴 테니까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시고, 제가 속기사님한테도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들, 왜냐하면 저도 3개월 전이고 4개월 전에 있던 상황이라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속기사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그게 있어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글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너무 급하게 하시다 보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닌데 저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하신 말인데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수정해서 올리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막 갑질을 하면서 제작진분들에게 그리고 또 1번님에게 무릎 꿇고 사과를 하게 했다라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녹취록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요. 오늘은 이제 녹취록이 많이 안 들렸어요. 그게 막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어떤 분위기인지 여러분들은 아예 좀 이렇게 파악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녹취록을 한번 보시면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좀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제가 많이 좀 똑똑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정리를 또 못한 것 같은데, 이게 상황이 좀 그려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좀 뭐 정리를 해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동안에 이제 공지나 이런 거를 막 어그로 끌듯이 올리고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막 뭐 이렇게 뭐 해봐라 추리해봐라 이런 식은 아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40분 정도 가량의 제가 나온 모습을 보시고 저에 대한 사람을 판단을 하시고 그 상황에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도와주러 온 사람한테 뭐 칼꽂이를 했다 라는 것까지 터지다 보니까 안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실제로 오늘처럼 정말 시청자분들이 22만 명 이렇게 봐주실 정도로 저는 되게 궁금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제 제가 생방송을 막 진행하던 상황에서 이건 이랬고 이건 이랬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괜히 또 사람들은 증거도 없는 그런 사실들이 막 인터넷상에 퍼질까 봐 걱정을 많이 했었었고, 저도 제가 잘못한 부분 깔끔하게 인정하고 네 사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다른 참가자분들이나 제작진분들 측에서도 오늘 제 걸 다 보셨을 거예요 아마. 네. 보시고 나서 정말 이거는 뭐 없는 얘기를 왜 꺼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뭐 반박을 하셔도 되고, 근데 그냥 저는 그래요. 그냥 잘못한 부분 서로 이제 깔끔하게 인정하고 끝내자. 저는 이 마인드예요 지금은. 제가 그때 당시에 가장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뭐냐면, 편집에 대한 공정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룰북을 구매하셨고 그 금액이 정말 한 8천만 원 정도 넘었죠. 8천만 원 가량을 쓰셨는데도 시청자분들은 쓸만했네, 나라도 쓰겠다, 저건 써야지 라고 반응을 하시는 게 다 설명이 되잖아요. 그분의 입장에서. 마치 약간 저희가 따로 이렇게 막 문을 잠그고 막 얘기를 한다거나 뭐 담배 부분으로 통제를 막 하려고 하거나, 하지만 그거는 실제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번님이 먼저 시작을 하신 거였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1번님의 그런 행동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반대로 왜 그 전 상황이 전혀 설명이 되지 않고 이분한테는 이렇게 편집이 됐을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어제 방송을 하시면서 저는 한 번도 꺼내지 않은 이야기를 먼저 꺼내세요.